저희 바른시민 모니터과 김천신문사 양사가 힘을 합해서 본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김천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좋은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그리고 지역의 집단 지성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천이 70주년 됐습니다. 시성격. 앞으로 다가오는 70년 동안 또 어떻게 김천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첫 번째 관광 분야에 이렇게 특강을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계속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김천은 실정에 맞는 대표적인 축제를 정말 하나 좀 만들어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박부생 시장 계실 때 김천에 맞는 축제를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또 지금 현재 김충섭 시장님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김천만이 갖는 특성을 잘 살려서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내서 전국의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김천은 나지통문과 함께 또 추풍령고개와 함께 3도 접경 지역으로 위치하고 있으면서 황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려한 수렵이 우거진 그러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천대학은 항공관광호텔 경영학과를 가지고 있는 또 연구 인력의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또 대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김천이 지역에서 정말 그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다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전,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임경규 사장님, 오현택 사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하신 우리 이장재 바른시민 모니터단 회원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언론사나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은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김천이 새롭게 어떤 도약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정강은 교수님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 김천의 축제 개발을 위해서 교수님께 우리가 원장님께 용역도 오늘 강사이신 정강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강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오현택 사장님, 임병규 사장님, 또 우리 이장재, 우리 시민연대 우리 회장님 같이 모여서 오기 전에 점심을 했습니다. 점심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김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 경제가 이렇게 그리 좋지 않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구상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 김천이 우리나라의 1950년대부터 한국 경제 발전의 구미와 함께 김천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정비례해서 발전한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본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체계가 하드웨어 중심의 경제 발전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또는 조선산업이라든가 각종 광공업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왔고 우리의 발전은 부동산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선진국 턱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근처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 저는 오늘 관광 산업을 포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징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천대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도 바로 우리 K뮤직 음악 산업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 하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푸드 음악 산업, 우리 아까 총장님이 자두 음료 말씀하셨는데 이 푸드도 K푸드라고 해서 한류 음식이 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광 산업도 있고 축제 산업도 바로 뜨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관광 이벤트, 관광 축제가 우리나라는 산업이 아닌데 제가 서양을 갔더니, 선진국을 갔더니 거기는 죄다 산업이었습니다. 축제 이벤트 산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와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축제를 그냥 행사로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서양을 가면은 축제 재단이 있고 축제 사무국이 있는데, 한 축제에 캐나다의 캘거리라는 도시에 스탬피드라는 축제를 가면은 축제 재단에 무려 3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축제로 먹고 사는 사람이 300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먹고 사는 사람이 300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캘리포니아 농업축제에 한 축제 재단에 80명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느냐? 한 명도 못 먹고 삽니다. 공무원이 맡아서 하고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도 전문화된 공무원을 배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와서 2년간을 헤매면서 축제를 운영하죠. 그 운영해서 이제 축제를 알만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너 딴 부서로 가라. 딴 부서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딴 부서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축제를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겠냐 말이에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축제나 소프트웨어를, 서양은 산업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실은 축제가 왜 안 되냐 하는 분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실험을 해요. 최근 5년, 10년 동안에 진주에서 진주 난강 유등축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전문 축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시켰더니 재작년도에 10억 흑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흑자가 났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계속 축제를 운영하다가 축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다음에 지금은 54%의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제는 절반만 지원을 해줘도 알아서 협찬하고 운영하고 경영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 가까운 데는 충북 영동에도 관광축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축제를 좀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천 산천어 축제, 또 지금 안동 탈춤 페스티벌 전부 다 전문적인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화시키고 경영을 효율화하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효과가 지역 발전 계획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 27억 투자해가지고 8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20몇 배의 그 엄청난 그런 멀티플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요. 레이저 포인트기 혹시 가방에 예. 우리나라에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광부에서 3일 이상 제대로 된 그 축제들만 카운트한 것이 800개입니다. 이제 전부 다 세면은 한 1,000억 개
정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800개 가운데서 주민화합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축제들은 주민화합형 축제입니다. 10년 전에가 90%였습니다. 근데 지금 10년 지나오면서 5% 개선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축제, 지역 개발형 축제는 전 축제 가운데 15%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의 차별성이 있는 축제,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지역 개발형 축제, 지역의 숨겨진 소재 개발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그런 축제들이 어떤 축제들이 있느냐? 화천 산천화, 춘천 마임 축제, 남강 유동 축제, 요 가깝게는 금산 인삼 축제. 여러분, 우리 근처 지역에서 가장 소프트웨어로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산업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지역이 금산입니다. 금산에 금산 인삼 엑스포도 했었고, 제가 무려 25년 동안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온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 김천이 여기 보면 무주, 금산, 영동 뭐 이렇게 주변의 도시들 이렇게 뭐 구미까지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수준은 최상급 중에 하나입니다. 하드웨어 수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하드웨어 산업적인 측면.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수준은 최하위 쪽의 하나입니다. 최하위 쪽의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선진국이 되기 위한 경제 발전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우리는 아직도 80년대, 90년대 방식이, 개발 방식이 주 앞으로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좀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축제도 산업인데 관광축제 산업, 관광산업 또는 축제산업 두 개 산업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개발형 축제가 김천에 위치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민화합형 축제는 지금까지 이런 예산 낭비형 이런 부분에 대한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은, 자, 요 그래프 잠깐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축제도 두 가지 개념, 소모적인 개념이 있고 생산적인 개념이 있는데, 소모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주민 그런 지향형, 주민화합형 축제들,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여기 리더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리더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김천에서 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보다 생산적인 개념을 한번 해보자. 지역 개발형 축제를 한번 해보자는 개념이죠. 거기에는 지역 개발형 축제 안에는 요즘에 이 도시 또는 지역 재생형 축제도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재생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토부와 지금 좀 의식적으로 나름대로 갈등을 하면서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뉴딜 사업에 도시재생 사업에 5조 원을 매년 들여서 지금 5년간 25조를 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을 가면은 도시재생을 전부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합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 하는 데는 죄다 유럽을 가도 그렇고 미국을 가도 그렇고, 저희가 세계축제협회 한국 지회장으로서 이 해외를 한 50개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데 우리는 도시재생하면 하드웨어로 한다는 걸로 잘못 오해한다는 게 가장 큰 착오를 우리가 짚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김천도 보면은 우리 도시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텐데, 그것을 하드웨어만 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거기 부분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가장 도시재생에 중요한 건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에 이 시민들의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가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도시재생하고 같이 가야지 도시재생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에 관련을 했었던 22년 동안 관련을 했었던
지역 개발용 축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산 인삼 축제는 저희가 한 25년간 관련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금산에도 명예 군민이고요. 제가 관련했었던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보령 머드 축제 개발입니다. 1998년도에 보령에다가 개발한 그런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을 살리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제 지평선 축제를 저희가 한 10몇 년 동안 개최를 했었고 컨설팅을 했었고 또 이런 농업과 농업 축제를 중심으로 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관련을 많이 했던 부분이 보령 머드 축제와 진주 난강 유등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기 재단의 절반이 저희 그 대학원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야간형 축제를 통한 도시 재생, 도시 발전을 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실은 이 진주 난강 유등 축제는 이 도시의 숙박단지, 호텔, 모텔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리고 하여튼 9일간에 꽉꽉 채워가지고 도시 재생, 도시 발전을 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나비축제도 한 4년간 관련했었고요. 저희 총장님 고향이 경북 고령입니다. 너 거기 가서 좀 축제 하나 좀 해봐라 해가지고 10년 전인가요? 저희 개발했던 것이 대가야 체험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MB정부 때 국비 1,200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도 지금 소위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국비와 여러 가지 산업과 연관된 부분들이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축제와 문화관광축제, 지역개발형 축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탈형, 체험형 이런 킬러 콘텐츠 모델이 일단 보령 머드 축제와 같은 모델이 기본적으로 관광축제 모델로 들어설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는 뭐가 들어서느냐, 이 야간형 이 축제 모델이 굉장히 도시 활성화, 도시 재생에 도움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 야간형 축제라는 것이. 여러분 이 야간형 축제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선진국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야간형 경제하면은 좀 안 좋은 이미지에 대한 야간 경제를 생각하시는데 긍정적인 야간 경제가 충분히 가능하고, 선진국에서는 이 야간형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영국 런던으로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간 시장님을 따로 뽑습니다. 야간 경제 시장님을 따로 뽑아요. 그래서 도시 활성화를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심지어는 남아메리카의 보고타라든가 이런 그 도시들까지 파급이 되고 있고, 지금 싱가포르에도 이 나이트 이코노미, 야간형 경제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뭐 집에 일찍 가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야간형 경제를 굉장히 지금 선진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무드를 우리는 잘 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여기서 타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난강 유등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군산 야행이라든가, 제가 선진국 덴마크 모델을 보고 가져온 것이 바로 서울 중구에서 정동 야행이라는 그런 그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화재청에서 도시재생 모델로 문화재 야행 모델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야간형 축제의 대표적인 부분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군산의 월미동인데요. 여러분 평소에 여기가 완전히 도시 쇠퇴구역이라 사람이 한 명도 안 지나갑니다. 사람이 한 명도 안 지나가는 데를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기에 커피점 하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커피라든가 이런 그 사업 모델들이 여기로 들어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간형 모델이 뜨고 있다. 여러분 야간형 모델이 우리나라에 왜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여름에 어떻습니까? 덥습니까? 여름에 덥습니까? 추워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야간 날씨가. 여름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 주간에 무슨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여름철에는 야간형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관광축제 이벤트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나라 모델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뜨고 있는 것은 아까 뉴딜 때문에 도시재생형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에다가 저희가 7080이라는 그 축제명을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이 바로 광주 동구가 되겠습니다. 도청이 이전하고 다 떠나버렸을 때 이 도시 세태구역을 어떻게 살리느냐.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광주 충장로가 가장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저희가 광주일보 50년사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발전했다. 그래서 그걸 축약하는 말로 7080이라고 축제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KBS PD한테 단어가 눈에 띄어가지고 7080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 갖고 특허청도 들어가고 했는데 교수님 늦었습니다. 이게 더 유행한 다음에 오는 것은 좀 늦어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그 도시 재생 모델을 축제와 연관시키는 것도 지금 최근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다. 또 역사 재현용 모델이 있고요. 저희가 순천에 한 5년간 관련해가지고 순천에 5, 6년간 관련해서 저희가 접목시킨 모델이 정원관광 모델입니다. 사실은 김천도 하이어로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이어로비 공원을 정원 모델을 좀 넣어봐라 라고 사실은 제시를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저희가 그게 됐었으면 훨씬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면서 그냥 저는 여러분들께 이게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저 사람 정말 제대로 성공한 사람 맞아 해서 그냥 증거로 하나 기사를 몇 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상도 받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정도 많이 받고 하여튼 저는 뭐 이런 여러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아주 과분한 그 대우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25년간의 그런 사업이 성공했을 때 과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과 도시와 어떻게 접목시켜서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저희가 그 우선 보령 머드 축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 개발용 축제는 항상 지역이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저희가 지역이 경제가 잘 돼서 소프트웨어 이런 축제를 하자 이런 대를 못 받습니다. 다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보령이 그 당시에 1997년도에 이 용역을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어려웠던 점은 대천 해수욕장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대천 해수욕장은 아주 올드한 해수욕장이었고 굉장히 오래된 해수욕장이었고 불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비 또박또박 다 받고 하니까 아주 관광객들이 불만이 많았고 그다음에 불친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딴 데로 옮겨버려야 되겠다 해서 상대적으로 다 태안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옮겨가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천 해수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전 KBS에서 대천 해수욕장은 10년 내로 망한다고 했어요. 저기는 망할 것이다. 저런 화장품 사업을 하나 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머드 화장품 사업인데 첫 해에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공무원이 화장품 사업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화장품 사업을 하면요. 샘플이 없습니다. 화장품 샘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샘플이 없는 우리 의원님 성공할 수 있습니까? 거의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야죠. 디스카운트가 없어요. 화장품 디스카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이렇게 무슨 샴푸통처럼 만들어놨어요. 디자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첫 해 적자. 시장님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게 적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그 화장품을 만들 때 그 머드를
머드 용액을 갖고 와서 머드를 해수욕장에서 퍼와서 7단계를 거쳐서 화장품을 만듭니다. 근데 저는 그 2단계를 거친 그 부분에서 그거를 가지고 온몸에다 바르는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하는 머드 축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는 이제 뭐 20년 전이니까 잘 될 것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은 성공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 성공합니다. 그것만 배워가지고 여기다가 충청남도 보수적인 보령에다가 이걸 딱 적용시켜가서 이게 잘 되겠느냐. 처음에 축제할 때 5시간은 암울했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잘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때 평택에서 미군이 한 200명이 왔어요. 제가 알아듣는 겁니다. 저희 컨셉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드를 바르고 뒹굴고 놀고 막 하는 그 판으로 미군들이 놀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요렇게 노는 거구나 하고 그것들이 번지면서 그게 크게 아주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는 그런 축제로서 발전을 했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머드 축제 개발했을 때 다음 보여주시죠. 예,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고 그 동안에 여러분 이 머드 축제 때문에 시가 끌어들인 국비가 350억이 넘습니다. 뭐냐? 머드 거리 조성한다고 내면은 기재부에서 머드 축제 알아? 돈 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 또 2억 5천 요구하면 또 그거 주고 전시관 마련한다고 50억 받았죠. 머드 전시관. 지금 머드 박물관도 있습니다. 머드 박물. 그러니까 모든 걸 머드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하면은 다 국비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끌어들인 돈이 350억이 넘어요. 저는 아주 타이트하게 본 거지 크게 본 것들은 제한 겁니다. 크게 본다고 하면은 1,0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넓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하긴 했지만 서양 가면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전부 다 중앙정부에다가 금액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런 바르는 축제, 체험하는 축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영상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영상 머드 축제 한번 뭐 이렇게 잠깐 한번 보시고 한 1, 2분만 보시고 소리를 줄여주세요. 완전히 낮춰주세요. 더 낮춰주세요. 여러분 이 축제가 나중에는 알았는데 실패할 수 없는 축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이 축제는 놀고 나면은 머드를 듬뿍 바르고 나면 뭐가 좋아집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지면 누가 꼭 옵니까? 여성들이 꼭 옵니다. 여성들이 오면 꼭 누가 따라옵니까? 남성들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저는 10년 후에 알았어요. 이 축제는 실패할 수 없는 축제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머드 축제를 뉴질랜드에다 수출도 했어요. 제가 가서 1년 가가지고 이 컨셉을 뉴질랜드가 거기도 화산 머드가 있기 때문에 시 정부 초청으로 해서 제가 1년 거기다가 가서 컨설팅하고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거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피부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몸에는 좋은데 피부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결정적으로 머드 축제의 장점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 넘어가 주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머드 축제가 어떻게 지역에 돈을 벌었느냐. 성수기가 7월 말부터 8월 초입니다. 근데 이것을 머드 축제를 딱 땡겨서 7월 중순에 머드 축제를 하게 되면 성수기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성수기가 2배로. 300억 벌다가 600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600억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됐다. 다음 보여주시죠. 여러분 또 하나 왜 지역개발용 축제냐. 보령시가
이 도시 재개발을 하는 그런 도시를 또 재생시키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습니다. 1지구에서 축제를 하다가 3지구가 여기가 아주 올드한 건물들만 아주 쇠퇴 아주 전형적인 쇠퇴 지역입니다. 여기를 이제 싹 밀어내고 뭔가 새롭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당면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도 유치하고 이런 새롭게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촉진을 어떻게 시키느냐. 지역에서 머리를 낸 것이 한참 발전하고 있는 보령모두 축제를 여기로 입지를 시킵시다. 3지구에다 입지를 시킵시다. 3지구에다 입지를 시키면서 어떤 큰 변화가 생겼냐면은 투자가 유치된 겁니다. 호텔이 3개가 유치됐어요. 머드 린 호텔, 머드 비치 호텔, 플로라 호텔. 이 3개의 호텔이 모두 축제 따라 여기로 유치가 된 겁니다. 뉴질랜드에서도 계속해서 부러워하는 점이 바로 야, 너희는 축제 때문에 호텔이 3개나 유치된 게 너무 부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바로 관광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 3지구를 모든 인프라를 머드시티로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어요. 이 부분은 머드시티 같이 이렇게 앞부분은 됐는데 이 뒷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치가 되긴 했지만은 뭐 그런 부분으로 머드 테마와 맞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머드시티로 발전시키면 좋았겠다. 그래서 이 대천 해수욕장의 한 구역을 완전히 머드 색채로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축제가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 축제를 가지고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도 진출했습니다. 이거 갖고 이제 도시가 또 자랑할 게 있어야지. 자랑하는데 여러분 스페인 토마토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 아닙니까? 토마토 막 던지고 해서 전 세계 80개국에서 젊은이들이 오는 그런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 축제하고 우리가 악수를 하고 동등하게 하는데 바로 머드 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컨셉으로 보고 우리 자매교련도 맺고 서로 익스체인지해서 우리는 토마토 축제 가서 2시간 머드 축제를 하고 머드 축제에서는 또 2시간 토마토 축제를 해주고 하는 그 행사 익스체인지를 하는 그런 국제 교류를 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차원을 떠나서 이제 나중에는 축제를 해외로 진출시키는 수출을 하는 이런 개념까지 발전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로토루아라고 하는 뉴질랜드 시가 세계축제협회 저희 한국 집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컨설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머드 도시인 우리 보령시를 끌어들여서 또 자매교련도 MOU도 하고 또 이게 다자간의 어떤 그런 축제 수출에 대한 협약도 하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됐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 머드 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이렇게 개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도 좋은 축제가 되면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보여주죠. 자, 여기도 이제 좀 넘어가고요. 오늘 뭐 사실 과제가 많은데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축제로 도시를 살리는 그런 도시가 어디가 있느냐? 저는 영국 에덴버러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리더분들께서도 또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신다고 그러면은 한번 영국 에덴버러를 8월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여기는 세계적인 축제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축제. 8월 한 달을 여기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8월 한 달에 가장 중요한 인풋을 둡니다. 날씨가 괜찮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8월 한 달에 6개의 축제를 인풋을 시켜가지고 무려 8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이런 대표적인 도시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사실 김천과 같이 고민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옛날에는 잘 나갔을지 모르는데 남은 건물들이 빅토리아풍의 우중충한 역사적인 건물들만 남고 산업도 할 수가 없어요. 청정산업으로만 뭘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화산업, 관광산업 가지고만 도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런던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도시처럼 또 갈 수는 없고
에덴버러는 스코틀랜드, 옛날에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 전 나라의 그 수도였습니다. 에덴버러는. 자존심은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침체된 도시에 시민들의 아픔과 치유를 위해서 축제를 기획했다는 겁니다. 축제를.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50년 후에 에덴버러는 세계적인 축제 도시가 돼서 도시 인구가 50만인데 50만의 3배가 되는 150만이 관광객이 8월 한 달에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부분을 했느냐.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에덴버러 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을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제 밀리터리 태투를 한 데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에덴버러 성 주차장에다가 그냥 이 공연하는 축제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어요. 또 다음 보여주시면은 또 하나는 에덴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 프린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도시 곳곳에 있는 공간들을 전부 문화 행사장화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축제장화하고 바도 술 마시는 바도 그렇게 하고 식당도 그렇고 이런 여름철에 다 바캉스 떠나니까 그 건물들을 전부 임대해가지고 연극단 무슨 공연할 수 있는 곳으로 다 배치를 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에덴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심지어는 책 축제를 가지고 여러분 아까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한다는 밀리터리 태투는 에덴버러 성에 주차장을 활용했고 야간형이기 때문에 여기 온 사람은 다 숙박을 하는 거예요. 1인당 얼마 쓰느냐? 200만 원씩을 쓴다는 겁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6개의 축제로 8월 한 달에 벌어들이는 게 시의 1년 예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8천억 원.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버러는 이런 축제 가지고 도시를 활성화시킨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다음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에덴버러 밀리터리 태투.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 여러분 문화재를 거기다가 횃불 놓고 조명으로 연출하고 이거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5년 전까지 문화재청에서 문화활용국이 없을 때는 이런 거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깨었다는 거죠. 문화재청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문화재 활용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횃불 놓고 여러 가지 연출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에다가 여러분 이 임시 스탠드를 만들어가지고 돈 3만 원씩 받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근데 돈 3만 원 받고 흑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온 사람은 야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숙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숙박을. 그러니까 밤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밤에 와서 보면 거기서 80%는 숙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제일 발전한 것이 민박 산업이 발전을 했어요. 베드 앤 브렉퍼스트, 민박 산업이.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에덴버러 시민이 됐잖아요. 자기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나는 바캉스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바캉스를 가면서 요거를 베드 앤 브렉퍼스트 민박 산업 하는 업체에다가 딱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여러 번 굴려가지고 한 15일간 놀고 오면은 내가 가서 200만 원을 쓰고 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내 민박 산업으로 번 돈은 400만 원을 벌었어요. 놀고 왔는데 200만 원의 수입이 더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우리 영상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차장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성처럼 만들어서 스코틀랜드 군악대가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이 전 세계에서 옵니다. 전 세계.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은 이 임시 스탠드 만들어서 돈 걷는 거, 그 다음에 이 공연단 잘 조직한 거 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전환해서 이런 부분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
독일 미넨 올림픽 때 사용했던 이 스탠드를 계속 그냥 써먹는 겁니다. 요거를 그렇게 이 자리로 이렇게 활용해서 써먹고 그것으로 지역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도시가 여러분 보면은 참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이거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장에다가 임시 스탠드 놓고 행사 딱 하고 다 철거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한 그런 도시재생 활성화를 실천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여기다. 저는 여러분들께 시에서 좀 기회 되시면은 꼭 한번 에덴버러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8월 달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음 보여주시죠. 여러분, 프린지 페스티벌은 이거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뭐 컨셉하고도 조금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면은 유명한 아티스트들 말고 소외된 사람들,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 평상시 그냥 예술을 좋아하는 동호회들, 이런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준 축제가 바로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의 난타가 여기에 가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에덴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공연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하든지 여러분 곳곳에 비어있는 공간을 렌트를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이 초청받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김천에서 예술축제에서 초청비 됐다고 그러면 수십억이 들어도 안 될 만큼 그 많은 돈을 여기는 다 자비로 오는 겁니다. 자비로. 초청비 하나도 안 주지 않고 자비로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대신에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공연을 한 다음에 돈을 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성공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다 퍼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홍대에서도 프린지 페스티벌을 하고 LA에서도 하고 프라하에서도 하고 이런 모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공간이 축제장 이게 비어있는 공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 장소에서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되려면 시민들의 굉장한 확신과 여러 가지 협력이 있지 않고는 이런 개념의 축제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프린지 페스티벌의 개념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고용효과입니다. 고용효과. 5,700개의 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8월 한 달에.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너무 고용효과를 풀타임 잡만, 완벽한 고용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양은 바로 이런 부분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분 고용도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풀타임 잡에 가까운 이 수치인데 풀타임, 파타임 합치면 10,00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파타임도 중요하다. 3개월간, 2개월간 벌어들이는. 그러면 이런 축제 산업을 해서 잡이 생기는 것이 뭐냐? 청소 관련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경호 관련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문화예술 관련한, 음식 관련한 이런 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은 축제 사업을 하면은 여러분 지역개발 사업처럼 하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냐면 공무원이 자기가 내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냥 입찰을 줘버립니다. 이벤트 회사에다 입찰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벤트 회사는 그 돈에서 뭐를 남겨먹고 해야 되니까 뭐 고용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얼빈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얼음을 카빙을 하고 얼음을 조각하고 하는 그런 지역개발 사업을 축제와 연관지어 가지고 딱 하니까 10,000명이 일시적인 잡을 잡아요. 지역에 쉬고 있는 농민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얼음 조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잡들을 갔습니다. 여러분 화천 산천어 축제 노인 일자리 창출 축제를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어요. 뭐냐?
화천어, 산천어 등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등을 만드는데 그럼 어르신들한테 안 그래도 그냥 3만 원짜리 복지기금이 갑니다. 그런데 축제 우리 센터에 와서 등을 만드시면은 6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6만 원. 그러면 6개월간, 3개월간 이제 시간 날 때 센터에 오셔서 산천어 등을 만들어요. 산천어 등을 수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 때 쫙 거리에다가 화천 그 읍내에다가 쫙 등을 걸면은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혁신이 일어납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부 다 가족들 데려와서 며느리 아들 데려와가지고 얘야 내가 만든 등이 여기 있다. 여기 내가 만든 등이다. 라고 할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네?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등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를 하면은 축제를 이렇게 지역 개발 사업처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몇 천만 원 주고 그냥 이벤트 회사에다 그냥 입찰 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낭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지역 개발 사업에다가 그렇게 등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축제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이 축제를 어떻게든 또 살려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역 개발 사업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운영을 하기 위한 그냥 단순히 그 예산을 써버리기 위한 부분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좀 반성도 한번 해봐야 된다. 다음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야간형 축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야간형을 생각해야 돼. 야간형. 여러분 진주 난강 유등축제 이거 처음에 저는 제가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저는 2회 때부터 했어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관광 상품화하고 하는 것들을 했지만은 이 야간형을 하니까 숙박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이 축제는 저녁 8시, 9시에 시작합니다. 저녁 8시, 9시에 2시간 딱 보고 나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자야 되나? 차 몰고 돌아가야 되나? 자는 사람들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 시내 진주 숙박업협회 회장님이 위원장님한테 90도로 절을 합니다. 90도. 너무 감사하다. 우리 숙박업을 꽉꽉 채워주고 밤에 그분들이 숙박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안주도 좀 사 먹고 저녁을 먹고 여러분 주간에 축제를 해보세요. 얼마 남나? 주간에 축제 해봐야 점심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특산물 조금 사가는 것밖에 없어요. 특산물 좀 사가는 거. 주간형은 5만 원 이상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간형을 하면 15만 원, 20만 원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 다음 보여주시죠. 여러분 진주난강 유등축제 뭐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전 세계 도시들이 고민을 하고 제가 세계축제협회 우리 한국 지회장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우리도 진주 유등 필요해. 진주 유등 전시회 하자. 그 이유는 뭐냐? 자기네 이기주의적인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도 야간형을 해가지고 밤에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선진국에 가니까 제가 뉴질랜드 갔는데 5시면 아무도 없어요. 뉴질랜드 로토를 하러 갔는데 관광도시라고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1년 동안에 갔는데 제가 아주 그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갑자기 5시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6시면 그냥 깜깜하고. 그러니까 로토루아에서 새로운 붐이 불었는데 뭐냐? 야시장 전략.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은 밤 10시까지 하는 야시장 전략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야간형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데 우리는 또 뭐냐? 너무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이렇게 일찍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또 줄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야간형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축제 전문가가 와서 우리도 지금 야간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 지출 효과가 높죠. 여러분, 제가 야행이라고 컬처나잇이라고 하는 개념도 제가 덴마크에서 1996년도에 비로온 개념입니다. 와서 서양이 이거 하니까 이거 합시다. 제가 정부에 20년간 이야기했어요. 20년간. 근데 교수님 그거 뭐 야간형 그건 뭐 중요합니까? 딱 4년 전에 요거를 중구청장님이 받아들여 가지고 정동 야행이라고 했어요. 이 교수님 이거 하는데 내가 아직도 조금 이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펜하겐에 가서 한번 갔다 오십시오. 한번 갔다 와서 무릎을 치고 교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개념인지 이제 드디어 내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정동 야행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대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야행 이거 한 번 하면 안 되겠다. 2번 해야 되겠다. 3번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전부 반대했어요. 왜냐? 야행을 하는 건 야간에 밤 12시, 1시까지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 6시까지만 일하면 되는데 그냥 막 밤 10시, 11시까지 오픈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혁신 하나 아이디어 하기가 굉장히 누구한테는 불편을 주지만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여러분 덴마크는 저는 깜짝 놀랄 도시예요. 무슨 도시냐면은 다른 뭐 이태리, 영국 뭐 이렇게 가면 6시에 가게들이 상가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도 또 좀 심한 데는 5시에 문을 닫습니다. 5시에 뭐 노르웨이 뭐 근데 덴마크는 질렸다 하는 것이 뭐냐면 4시에 문을 닫아요. 오후 4시면 상가가 싹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를 갔는데 컨퍼런스 행사하다가 꼭 사야 될 게 있어가지고 시계를 보다가 난 놓치면 안 된다고 하고 4시 되면 한참 또 컨퍼런스 할 때 아닙니까? 나가가지고 가게에 뭐 비누인가 뭐를 살라고 딱 갔는데 4시 되니까 우리 안 팔아도 된다고 내일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데가 덴마크예요. 신경 안 써요. 그러는 데가 또 해보니까 우리도 야간 경제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 야행의 총감독입니다. 마리 미체스키라고. 덴마크의 그 조용한 4시 5시면 조용히 되는 데를 1년에 한 번은 밤 12시까지 행사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밤 12시까지 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도 우리가 이게 주간 중심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야간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 밤 9시에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야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컬처나잇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자, 다음 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멜번에 가가지고는 야간형인데 놀래버렸습니다. 놀랄 노자. 여기는 뭐냐?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엽니다. 그러니까 12시까지가 아니라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멜번에. 그런데 여러분 이 멜번에 하루에 야행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몇만이요? 130만이 나왔어요. 130만이 나와가지고 단 하루에 1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주 시장님 데리고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삼바 축제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참 너무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8시 되면 9시 되면 공주 시장님도 10시 되면 주무셔야 된다. 삼바 축제를 갔는데 삼바 축제는 8시에 시작합니다. 축제가 시작해요. 8시 시작해서 그 다음날 7시까지 밤을 새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축제라고 해서 갔는데 시장님 공무원들은 졸립다고 1시간만 보고 빨리
호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세계축제협회에서 우리 오신 분들은 뭐 과라나 뭐 이런 것까지 먹어가면서 다음날 7시까지 다 보는데 저는 좀 창피하지만 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일만. 그러니까 노는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특별한 브라질에 가서 그렇게 1년에 한 번, 10년에 20년에 한 번 그렇게 어렵게 찾아갔는데 한 그래도 12시까지는 보셔야 되는데 한 10시, 11시 되고 그냥 3, 40분 되니까 됐다고 그냥 졸린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간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는 이제 그 야간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게 정동, 우리 서울 중구에서 정동 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게 뭐냐면 저희가 또 왜 이 지역에다 했냐. 사실은 뭐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저희 배재학당, 우리 배재대학교 배재학당 본부 배재 빌딩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장님이랑 여기 관심이 많아요. 야간에 여기 좀 뭐 좀 해봐. 역사박물관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 성당도 있고 뭐 덕수궁도 있고 이걸 전부 다 야간 개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보이죠. 다음 보이. 그래서 이게 성공해서 우리 여기 구청장님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군산 야행인데 군산에서 이걸 했더니 이게 평소의 모습입니다. 평소의 거리의 모습입니다. 평소의 거리 모습이 야행을 했더니 이것이 이렇게 변했고 여기가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1년에 며칠이라도 보여주면은 사람들의 시민들의 행태와 생각이 변한다는 것. 다음 보여주시죠. 여러분 도시재생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천도 상당히 그 도시 그 쇠퇴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제가 그 김천역 앞이랑 이런 데 한번 지나가 보니까 야, 참 심각하다. 우리 도시 쇠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에서 하드웨어로만 되지 않고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가는 부분들이 되면 좋다. 도시 쇠퇴 현상이 전 우리나라 당면 과제입니다. 144개 도시 가운데 75%의 도시가 도시 쇠퇴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75%의 도시가 다 공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시재생하는 방식을 기존의 개발 방식은 이 하드웨어적 그 재개발 방식, 이 소위 말해서 건축 도시 계획으로만 하는 재개발 방식을 펼치는데 이게 우리가 선진국 방식은 보니까 이렇게 하드웨어다가 꼭 역사, 예술, 축제 등을 엮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더라. 그래서 그것이 덴마크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또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 도시재생, 이런 축제를 통한 도시재생형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저희가 책도 썼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축제와 문화재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이게 단순히 제가 강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제를 단순히 하는 행사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선진국은 이게 축제를 도시재생에다 활용하고 야간형에다 적용을 하고 이런 지역개발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야 이거 어디 단체들 무슨 뭐 사과 축제 한다고 그러면 그거 조금 지원해주고 하는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게 축제를 우리가 지역개발용 축제로 좀 볼 수 있는 좀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삐걱거릴 수도 있어요. 100% 성공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 시는 여기는 어떤 도시냐? 달라스 옆에 있는 도시인데 푸주간이었습니다. 푸주간이 있었던 도시. 카우보이가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푸주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구도심으로 심각한 문제를 얻는 메인 스트리트 도시의 가장 중심가입니다. 뭐 김천역 앞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이 골치 아픈데
5시 이후에만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여기 시장님이랑 도시민들이 고민하다가 여기다가 아주 혁신적인 분이 있어서 여기다가 아트 페스티벌, 예술 축제를 했어요. 예술 그거 되겠나? 그거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겠나? 다 의심을 했지만 이것을 한 해, 두 해 하면서 3년 이상 되면서 굉장한 또 성공을 거두면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죠. 우리 사장님 제가 몇 분 남았나요? 다 되지 않았나요? 예, 이제 마무리를 거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재생이 성공했다는 것이 미국의 포트워스 도시에 다 인구 증가를 다 본 겁니다. 이게 인구 증가 2000년도, 2009년도에 50만에서 70만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제가 여기 그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50만에서 70만으로 늘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 재생에 성공하고 발전을 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딱 하는 이야기가 축제 때문에요. 저는 쇼크 받았습니다. 쇼크. 축제 때문에 도시 재생했다고 하는 거 제가 10년 전인데 처음 들었어요. 축제 때문에 도시 재생했다. 메인 스트리트에서 축제 해가지고 여기가 조금씩 늘어나서 나중에는 인구가 늘어났다. 근데 저는 다른 이유가 뭐 건물도 짓고 뭐 호텔 들어오고 뭐 이런 이유가 더 크지 않냐 그랬는데 제일 큰 이유가 축제 때문이었다. 아까 메인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음 보여주시죠. 예, 저희 그 관광축제대학원에서 이 가리키는 게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인 박사님도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있는 동안 이 다운타운에서 새로운 사무실이 추가되고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좋아진 거는 바로 축제를 통한 도시 재생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죠. 그래서 예술가. 여러분 광주 동구에는 7080 충장축제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충장로에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가 가장 잘 나갔기 때문에 그때 시대를 재현한 겁니다. 왜 도시세태 현상이 났냐? 여러분 상무 신도시로 인구가 유출이 되고 도청이 이전한 것이고 대형 백화점 할인점이 생기고 주도심 기능이 약화되고 이런 도시 문제들이 다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충장축제라는 것을 기획하게 됐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개발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가에다가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평균 매출 20% 이상 증가, 59%, 매출 변화가 없었다, 30%, 감소했다, 8%.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설문조사인데 상가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먼저 100원 팔렸다고 그러면 100원 다 팔렸다고 그러나요? 한 50원 팔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그 상가 쪽에도 그런 효과가 있었던 부분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특히 이 광주극장 옆에 쓰레기 냄새 많이 나고 하던 그 지역을 소위 말해서 골목을 리모델링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거기를 가지고 축제 세트장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세트장을 마련하니까 여기 냄새나고 투자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원룸촌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그 외에도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가 또 토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토론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모자라는 점이 많았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